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카드의 기운을 보면 일단 연락 올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상대방 분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네요. 여러분이 만약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상당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분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분은 본인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품고 있고요.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이분은 연락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성격상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연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연락을 하기까지 굉장히 신중히 계획을 한 다음에 여러분께 연락을 하실 분이에요. 지금 상대분은 하나하나 조심스럽고요. 방어적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감정을 전달하면 상대방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먼저 연락 올 줄 몰랐는데? 이건 내 계획에 없었는데? 난 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너가 나에게 연락하는 건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싶어서 괜히 이 관계가 흐지부지 끝날 수 있어요. 상대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금 억지로 다시 만나게 된다 한들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아요. 상대가 느끼는 불안한 감정, 자신 없는 감정들이 여러분에게도 전염되거든요. 지금은 상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잘할 자신이 있다 해도 상대가 확신이 없는데 과연 그 관계가 좋게 이어질까요?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많이 답답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겠지만 두 분에게 최적의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그게 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이긴 하지만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언젠가 연락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한다는 건 진심으로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과거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둘이서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하면서 후회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결코 연락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봤자 어차피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까봐 두려움이 크고 괜히 섣불리 연락했다가 여러분과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릴까봐 연락할 엄두를 전혀 못 내고 있어요.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지금은 다시 연락해봤자 또다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타이밍인 걸 알기 때문이죠. 둘의 상황이 이제 충분히 잘 정리됐다. 나도 지금의 상황이 여러모로 안정되고 정리됐으니 이제는 다시 만나도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확신이 들 때 여러분께 연락해서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해요. 이분이 아직까지는 과거나 이별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대의 그러한 점을 받아들여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저 기다리세요. 특히 이 텐 오브 소드 카드를 보면 지금 이분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크지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주변 지인들 때문이든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상대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끝났다는 생각이 이분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1번 분들과 관계가 멀어진 시발점이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점점 틀어지시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과 연락하게 되면 그 오해를 풀고 싶어 하시네요. 힘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다 보니 하나하나 극복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생각은 절대 못하겠죠. 이분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고 본인이 이때 연락하는 게 완벽한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연락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도 이분에게 연락이 올 기대는 안 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지금 갑자기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새벽 감성으로 술 먹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시도할 사람은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막 찔러볼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치밀하고 계획적이고요. 자존심도 꽤나 세신 분입니다. 괜히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했다가는 그게 본인에게 제2의 트라우마가 될 걸 아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러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본인이 여유가 생기면 슬쩍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SNS를 염탐해서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파악하고,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 1번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서 얘한테 이때쯤 연락하면 우리가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순간에 이분은 여러분에게 주저없이 바로 연락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연락은 여러분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인을 통해서 본인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고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은근슬쩍 전해달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하트만 누르고 간다 정도일 것 같네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당장 아무것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주체가 안 된다면 저 정도의 표현이 지금 상황에선 상대분의 최선입니다. 이분은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이고요.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걸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분과 1번 분들이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아니면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예측해 보자면 상대방 분이 잘못을 하셔서 연락이 끊긴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니 당연히 연락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본인의 잘못을 어느 정도 잊혀줄 걸 아니까 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본인이 여러분보다 의리고 더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해야겠다는 확신이 안 서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 본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 더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언제 연락을 할지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미래에 반드시 옵니다. 그 연락이 올 때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신다면 두 분 다 감정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셔서 이전과 다르게 좋은 관계로 다시 발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조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여러분의 감정을 맡기다 보면 마법 같은 순간이 여러분께 찾아온다고 카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잘 버틴 자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이 언제 연락을 할까? 우리 관계가 왜 틀어진 걸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과거를 돌이켜 보시려고 하기보다는 독서나 취미 활동, 운동 등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는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면서 몰두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더 금방 흐르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상대를 잊고 잘 살고 있을 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연락이 언제 올지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꽤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정확히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연락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왕 기다려야 할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보내기보다는 이것저것 새롭게 시도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생각을 다른 곳에 두는 게 좋아요. 상대방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두며 지내보세요. 어차피 상대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도 오래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에게 더 완벽한 좋은 타이밍이 나타날 거고요. 그때는 여러분에게 다시 좋은 미래가 펼쳐지는 카드들이 나왔으니 지금은 그 타이밍을 의식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것저것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께 필요한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리딩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분 지금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여기서 과감하게 끝내야 할지 확신의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좋을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전의 추억이 생각난다거나 여러분이 보고 싶은 순간이 떠올라도 감정을 제어하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께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 관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방 분이 다시 연락하는 데 있어서 이 적극성을 발휘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 갑작스레 사이가 악화돼서 헤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대가 이래저래 하는 일이 많아지고 바빠져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고요. 여러분이 상대분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관계가 풀린다고 나오는데 관계가 악화된 사건의 원인은 상대방 분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과거에 느꼈던 상처를 용서해서 이 사람의 잘못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 용서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용서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이 느꼈던 상처가 아른거리고 생각나서 절대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없어요. 상대방 분보다도 사실상 이번 분들에게는 상처가 치유될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상대방 분의 바쁜 상황, 맞지 않았던 성향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찰나의 좋았던 순간들로 인해서 내가 과거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고 다시 만났을 때 미래를 같이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맞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 마음이나 애증의 마음만으로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분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바빠요. 지금 일이 더 많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일이나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본인의 마음을 절제해야 한다 생각하고는 있으나 연락을 한다면 갑자기 새벽이나 밤에 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항상 이성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이분은 계속 억누르고 이성을 붙들고 살다가 새벽 감성으로 여러분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날이 온다면 충동적으로 연락합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여러분의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몰래 보고 여러분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다거나 여러분의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잠재우고 있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충동적으로 잘 지내고 있냐? 어떻게 지내고 있냐?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식으로 연락이 올 거예요. 너가 너무 보고 싶고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나열하고 드러내면서 연락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지도 않고 이제 얘랑은 끝이군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이 여러분께 연락할 계기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SNS를 통해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잘 나온 인생샷들을 올려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고 얘도 이 정도면 나 용서하고 나쁜 감정 있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지금 연락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인생샷들을 보고서는 아니 얘는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네, 멋있어지는 것 같네, 나 얘만한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분은 고민 없이 바로 여러분께 연락해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도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 어느 한순간의 이끌림에 의해 여러분께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상대를 용서하고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을 전시해야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분은 지금 어떤 일이든 열정이나 의욕을 모두 잃은 상태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도 많고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에 변화가 생기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에게 들이대는 새로운 사람이 몇 명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 커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선 관심도 없고 보수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여러분과 당장 만난다고 해도 이 관계는 파국으로 끝나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맘고생하고 상처받을 일이 늘어나서 여러분만 더 힘들어져요. 이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나 여러분과 충돌이 있었던 성격을 당장 고칠 생각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고 일은 또 바빠서 여러분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연애 자체에 큰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분 마음 한구석엔 여러분이 있으나 그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할 여유나 의욕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이 갑자기 필이 딱 꽂혀야 여러분께 연락하는 스타일입니다. 두 분 다 서로 미련이 많아 보여요. 현재를 살아가기보다는 두 분 다 과거에 머물러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여러 감정이 뒤섞여 계신 것 같은데 머리로는 막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지? 날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다가도 이 사람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고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도 불쑥불쑥 떠오르고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고 속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절대 혼자 있으시면 안 되고요.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셔야 해요.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과거를 되짚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생각이나 불안만 늘어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을 용서하고 제외한다고 한들 이분이 여러분에게 엄청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거나 매달려서 다시 사귀게 되면 의뢰 연애가 될 가능성도 크고요. 주변 조력자 분들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왔으니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이쁜 곳에 가서 인생샷도 찍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성향을 좀 더 들여다보자면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 있고 승부욕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건데 안 좋게 말하면 상대를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고 본인의 체면을 차리기에 급급하신 분인 거죠. 상대가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만큼 본인이 주도권을 잃거나 체면이 손상되는 상황을 극도로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연락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자기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더 편안하게 소통하고 평소에 자신의 약점이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여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며칠 안 지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얘는 용서해주고 나를 못 잊어서 먼저 연락도 하고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보다.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연락을 할까 싶어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게 되고 다시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잘해주기는커녕 여러분을 더 만만하게 보고 소홀하게 대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어차피 내가 엄청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나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다 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지 않으시다면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것이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 체면 유지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행동인지 신중히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과거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내가 상대의 단점을 품고 용서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께 필요한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리딩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드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시네요. 본인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컸는데 일상 속에 항상 함께하던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으니 지금 균형을 못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의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발버둥을 치고는 있지만 마음이 많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불안정한 자신을 잡아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 덕에 그나마 안정감이 생겼다가 안정감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이분의 속마음은 잃고 싶진 않은데 다시 시작하기엔 부담스럽다 라는 모순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려심이 강하고 이분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감싸 안아주면서 많은 사랑을 주셨네요.
여러분이 엄마 같은 역할이었고 이분은 아이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위해 희생했던 것도 적지 않아 보이고 이분이 여러분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정말은 여러분이 더 못 태어나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근데 상대분은 여러분만큼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도 있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분의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해지고 많이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느껴지거든요. 과거 연인의 감정적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고 여러분 스스로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상대가 방황하거나 불안정할 때 여러분이 그를 지탱해주는 안전한 공간 같은 존재였어서 이 사람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의 여운이 쉽게 가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 관계 초반에는 이분이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태도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도 많이 하셨고요.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지긴 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돌아올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확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연락을 할지 말지 정확히 50대 50으로 고민 중이에요. 어느 날은 그냥 슬쩍 연락해볼까 싶다가도 아니 내가 미쳤다고 다시 연락을 하나 그냥 얘랑은 관계 끝내고 새 사람 만나려다 생각이 맨날 바뀌어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게 관계에 대한 진지함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이득되는 상황을 계산하고 있느라 그러신 것 같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관계에 대한 진지한 마음으로 연락을 하진 않을 거라는 선택지를 고르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자존심과 결핍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분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이직, 취업을 준비해서 두 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이분의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왜 못 놓고 있냐? 소유욕이나 집착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헤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새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데 헤어진 상태에선 그걸 구속할 수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다시 연락해서 본인이 갖겠다 이거죠.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과거 관계의 감정 때문이 아닌 자신의 소유욕이나 우위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로 다시 연락해서 만나는 관계가 진정성 있고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주는 사람인지 잘 분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내 것이었다 라는 감각을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 연락이 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이분이 왜 여러분께 연락을 했는지 상황 파악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와 진지하게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건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연락을 한 건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연락하는 시기는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외로울 때이거든요. 여러분을 진지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본인의 일시적인 외로움 충족, 특히 성욕 충족을 위해서 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분은 서로 스킨십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맞았거나 같이 있으면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관계이셨던 것 같아요. 성격적인 문제에서 트러블이 있어도 서로 이성적 매력이 강렬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관계가 끝났고 상대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러분을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삼기 위해 여러분께 연락하려는 마음이 크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것저것 맞춰가느니 과거 연인에게 다시 시작해서 만나는 게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엔 더 쉬우니까요. 이런 경우 관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당연히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 과거와 같은 문제로 반복적으로 상처받게 됩니다. 3번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3번 분들과 이분은
다시 연락하는 시기가 오래 지나게 되면 재회하기 어려워요. 둘 중에 한 분이 최대 2, 3개월 이내 먼저 연락을 해서 대화를 나눠야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시간이 좀 더 오래 지난다면 각자 새로운 연인을 찾아 떠나거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흐릿해지고 잊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분이 여러분께 연락을 해야겠다 맘먹는 순간은 본인이 외로울 때나 다른 일 때문에 힘들 때일 것 같고요. 여러분의 생일이나 새해나 연말같이 특정 공휴일에 연락을 하시게 될 것 같네요. 또는 SNS나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거나 무언가 새로 시작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핑계로 한번 연락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든가, 여러분 생일 때 괜히 생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서 다시 만나볼 가능성을 엿보는 거죠. 진지한 마음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즉흥적으로 연락합니다. 이 관계의 끝이 파국일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보다는 얘랑 일시적으로 만나서 도파민 다시 채우고 데이트 메이트로라도 지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연락하시는 게 나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연락하면 이분 옆에 새로운 사람이 그새 생겨서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 말고도 여러분께도 머지않을 시간에 새로운 연인이 올 수 있어서 과감하게 과거 인연은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께 훨씬 더 좋아요. 상대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과거와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힘듦이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다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과거 인연에 집착하는 이유는 익숙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익숙함이 꼭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으로 충분히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께 필요한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리딩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관계 붕괴, 멈춤, 그리고 노카드가 떴어요. 연락 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분은 현재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하고 연락을 통해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계세요. 두 분은 관계 초반에는 서로를 깊이 신뢰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갈등이 쌓여갔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나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서 신뢰를 잃고 두 분 사이가 하루아침에 틀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노카드가 뽑힌 걸 봤을 때 상대방이 지금은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다시 연락하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련이 없어서 재회를 안 하려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끝난 관계는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련이 없어서 재회를 안 하려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끝난 관계는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 해도 각자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관, 생활 방식, 성향이 있잖아요. 좁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락해서 만난다고 한들 헤어졌던 이유가 무조건 반복될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이 인연을 다시 억지로 이어붙여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과거의 추억으로 묻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며 작은 갈등이 쌓여갔고 결국 큰 사건으로 인해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연락을 하지 않는 건 4번 분들을 일부러 멀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과거 연인과 재회를 하기 위해 다시 연락을 하면 그 연락을 하는 동안 과거의 일을 되짚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한 명은 사과하거나 용기를 내야 하는데
이분은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피형 성격이 있습니다. 마찰 자체를 싫어하고 갈등 상황이 오면 입을 닫아버리고 회피하고 상대방 답답하게 만드는데 선수신 분이에요. 이런 성격의 사람이 먼저 연락해서 관계를 잘 풀어보기 위해 대화를 건넨다? 사실상 매우 낮은 가능성이죠. 이분이 여러분과 헤어진 직후에는 공허한 마음도 크고 좋아했던 마음이 바로 정리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연락 한번 해서 화해하고 다시 만나자 할까? 약간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먼저 연락할 용기도 안 생기고 능동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 이 관계는 끝난 김에 여기서 끝내자 결론을 지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으나 여러분이 재회를 원해서 이분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아줄 의향은 있다고 해요. 지금 마음 한구석에 내심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도 마음 한구석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치만 그 마음의 크기가 이제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재회를 할 정도는 아닌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성격 때문에 충돌할 일도 많이 생길 거고 회피형 성격 입장에서는 그 충돌하는 상황들을 감당해내기 싫어합니다. 이제 이 관계를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는 마음오십, 한편으론 여러분이 먼저 자기한테 연락해서 다시 잘해보자고 강력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 50 이 상태예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관계의 미래를 카드들로 유추해보면 이 관계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 관계가 맞아요. 이 관계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관계지만 먼저 연락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머리로는 끝맺음 해야 하는 관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상대의 회피 성향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서 만나면 더 심해지고 여러분이 본인에게 먼저 연락한 걸 무기 삼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회에서 또 트러블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때 끝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너가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 헤어지자고는 말 못하면서 남몰래 속으로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환승연애할 타이밍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분은 이제 정리하고 연락을 기다리시지 않는 게 여러분 인생에 더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스로에게 사랑과 에너지를 쏟고 싶어하고 외부에서 오는 관계적 복잡성을 다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연인과 충돌할 일이 없는 솔로로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더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연애하면서 썼던 돈도 이제 다 자기 자신한테 쓸 수 있지. 연인이 없으니 누구와 싸울 일도 없지. 막상 헤어지고 보니 평온한 지금이 썩 나쁘지 않다 느끼는 겁니다. 현재 모든 관계와 감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연애 동안 겪었던 갈등과 책임감에서 해방된 상태가 더 좋고 더 이상 누구와도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지금의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냥 이 시기를 시간의 흐름에 맡겨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연애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셨을 것 같아요. 많이 양보도 해주시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세심하게 챙겨주는 역할이고 상대는 여러분께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챙김받는 역할이셨을 거예요. 과거 연애에서 여러분이 상대를 많이 챙기고 헌신했던 반면 상대방은 그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텐 오브 완데 카드가 무거운 책임감, 과도한 부담을 상징하는데요. 과거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짊어졌던 감정적, 아니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부담감이 느껴져요. 여기 있는 남자를 보면 한 개에 다다른 걸 모르고 무리하게 10개의 지팡이를 옮기고 있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임박했다는 상태를 보여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맺음을 지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분과 함께하며 머리 아파질 일도 많고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나 커리어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분이 여러분께 짐이 될 수 있어요. 연애 동안 쌓였던 피로, 스트레스를 떨쳐내지 못한 채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거나 현재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두 분 모두에게 현실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과도한 부담이 되었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끝나야 함을 직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관계를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컨페션 오라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려 준비 중인 상황이라 하거든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여러분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소개팅 제안을 받을 기회가 온다고 하니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면서 이 연애를 하는 동안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 건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연애 동안 소모했던 에너지와 감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께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께 필요한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리딩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